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경제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 삶을 꽤 많이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뇌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오늘 아침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띄워준 영상, 뭐 살까 고민하는데 쇼핑몰이 딱 추천해준 상품, 아니면 어젯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넷플릭스 영화요. 이 모든 선택들이 정말 순수하게 내 의지였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현대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의 아주 큰 패러다임 변화를 알아야 해요. 시장을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손에서 오늘날의 뇌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지금부터 그 발자취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대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고전 경제학의 뿌리가 된 합리성의 시대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이분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을 내놓았죠. 이게 뭐냐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도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걸 조율하는 것처럼 시장 전체가 알아서 균형을 찾아가고 또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었어요. 뭐랄까 어떤 중앙 통제탑 같은 거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니 정말 매력적인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이론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 바로 인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가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분이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뭘 밝혀냈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고전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고전 경제학은 인간을 완벽한 계산기처럼 봤어요. 그런데 행동 경제학은요, 인간을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이득 보는 것보다 손해 보는 걸 훨씬 더 싫어하고 또 어떤 틀 안에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확확 바뀌는, 그러니까 예측은 가능한데 비합리적인 존재로 본 거죠. 어떠세요? 이게 훨씬 우리 실제 모습에 가깝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세 번째 패러다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뇌의 시대가 열린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그 합리적인 인간이든 데니얼 카너먼이 말한 편향된 인간이든 결국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인간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오늘날의 시장은요, 더 이상 인간의 선택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한눈에 딱 보이실 거예요. 18세기에 보이지 않는 손에서 시작해서 20세기에는 인간의 편향된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리고 마침내 21세기,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뇌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뇌라는 게 뭘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한테 뭘 추천해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전에 인공지능이 먼저 우리가 보게 될 정보, 그리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판 자체를 아예 미리 다 짜놓는 그런 거대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대한 뇌가 구체적으로 뭘로 만들어졌고 또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이지 않는 뇌라는 게 무슨 하나의 시스템은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금융시장에서 자동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시스템, 물류를 최적화하는 공급망 시스템, 그리고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까지 이 모든 기술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거대한 인지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뇌가 하는 역할은 정말 막강합니다. 첫째, 우리가 볼 정보들을 싹 걸러내요. 둘째, 우리 앞에 놓일 선택지 자체를 아예 새롭게 디자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특정 선택을 하도록 슬쩍 유도하죠. 이걸 넛지라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결과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시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저절로 균형을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된 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의 미래, 특히 선택이라는 이 개념 자체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진짜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아마존의 진짜 무서운 점은 물건이 많은 게 아니에요. 수백만 명의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가장 사고 싶어 할 만한 상품을 딱 보여주고 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물 흐르듯 매끄럽게 만드는 것. 바로 이 선택을 설계하는 능력에 있는 거죠. 넷플릭스도 똑같습니다.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쭉 나열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봤는지, 어디서 멈췄는지, 뭘 건너뛰었는지 전부 분석해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들이밀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우리의 취향마저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표가 오늘 우리가 다룬 세 가지 경제 시대를 한눈에 딱 요약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경제의 주체가 처음엔 합리적인 인간이었다가 비합리적인 인간을 거쳐서 이제는 인간과 AI의 조합이 됐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도 가격에서 심리로,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결국 시장은 자율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시대에서 설계된 선택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경제 운영체제 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성공은요, 단순히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만 있지 않아요.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얼마나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최적화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뇌 시대의 새로운 게임의 룰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볼 것, 고를 것을 미리 다 설계하고 우리의 행동을 은근히 유도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자유의지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